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자, 앞에는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 배경 복사와 적색 편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 화제가 전환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였던 우주 배경 복사는, 이거는 새로운 문제를 내포했답니다. 주어 서술어 밑줄 치고 서술어에 필요한 목적어나 부사어들은 가로를 칩니다. 벤지, 어스와 윌슨 이후에 인공위성을 통한, 뭐뭐 통하는 그냥 화살표 쳤죠. 정밀한 관측 결과 우주 배경 복사는 전체 하늘 어느 방향에서 오는 것을 관측해도 똑같이 2.7 켈빈 정도 되는군요. 그죠? 똑같은가 봐. 이처럼 관찰하는 방향이 달라져도니까 달라진다면 이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전제사항은 우리가 가로를 쳤잖아. 이런 가정 전제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지.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등방성, 개념어니까 네모죠. 개념어는 네모. 등방성이 뭐냐 봤더니 방향이 같답니다. 모든 방향이 같은 거네. 우리 했었잖아. 안테나의 방향과 상관없이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2.7 켈빈의 온도를 얻는 거죠. 표준 빅뱅 이론에서는 뭐뭐에서는 이거는 뭐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A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요 A가 뭐야? 설명 대상이죠. 요가 설명 대상입니다. 즉 표준 빅뱅 이론, 요게 설명 대상이야. 요 표준 빅뱅 이론은 그러니까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표준 빅뱅 이론이야. 얘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낮아져 온도가 3000 켈빈 정도로 내려갔답니다. 와, 이건 뭔 개소리인가 보자. 자, 여기 봐라. 우주가 팽창하면 밀도가 낮아져 온도가 내려간대요. 그죠? 이게 왜 되나 보자.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조그만 점에서 빅뱅 이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주가 요 조그만 점에서 빵! 커졌죠. 그죠? 이렇게 커다랗게 돼버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우리가 요만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가 운동장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간이 넓어지죠? 그럼 움직일 수 있는 게 더 넓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 밀도는 더 작아지는 거지. 촘촘한 게 밀도잖아. 요 공간에서 10명이 공부하다가 운동장에서 10명이 공부해봐. 얼마나 넓어?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럼 온도. 내가 난로를 가져와서 여기 가운데다 딱 놨어요. 그래서 대충 따뜻했어요. 근데 그 난로를 그대로 내가 운동장에다 갖다 놨어. 아까만큼 따뜻하겠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 온도가 내려가죠. 됐냐? 다시 우주가 팽창했어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팽창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밀도는 얘보단 낮겠죠. 온도는 얘보단 낮겠죠. 됐니? 그럼 이거 맞네.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낮아져 온도가 3000K 정도로 내려가게 됐군요. 그랬더니 전자, 양성자, 플라스마에서 A에서 B니까 여기서 출발. 여기에서 광자가 빛의 입자인가 봐요. 빠져나와서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2.7 켈빈 정도의 온도를 고르게 냈대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전자, 양성자, 플라스마라 그런 데서 광자가 나왔는데 걔가 고르게 펼쳐졌나 봐요.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언제더라? 이게 10의 마이너스 38초인가 그래요. 나오진 않았지만 요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약 한 10의 마이너스 38초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0.00000 이게 38개 분의 1초 그만큼 해서 퍼졌대요. 이렇게 우주 전체로부터 등방성을 가진 우주 배경 복사가 오고 있다는 것은 우주 배경 복사가 온다라는 건 천문학자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관측했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은 이 말이야. 오고 있다는 것은 우주 배경 복사가 나한테 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관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빅뱅 이론과 잘 부합합니다.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가 등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측의 한계인 우주 지평선 너머 설명했다.
관측의 한계인은 한계이다지. 그죠? 그러니까 한계인이니까 같다는 얘기야. 관측의 한계가 뭐야? 우주 지평선이구나. 관측의 한계를 우주 지평선이라고 하나 봐. 그래? 그럼 관측의 한계를 우주 지평선이라 한다는 건 이거야. 내가 지구에 위치해 있어요. 내가 관측할 수, 지구에 여기 있다고 칠게요. 관측할 수 있는 게 여기야. 그죠? 이게 시선이었던 우리가 모든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 그죠? 그게 모든 과학기술을 관찰할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지. 여기를 뭐라 해? 이게 우주 지평선이죠. 내가 관측할 수 있는 한계치입니다. 근데 이 관측할 수 있다는 건 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을 모두 동원해서 그 너머에도 너머의 우주에도 같은 특성을 가진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 필연적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며. 그러면 여기가 똑같은 우주 배경 복사가 있겠죠. 팽창하고 있다며.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우주 배경 복사가 있겠죠. 팽창하니까. 근데 이게 똑같아. 얘는 내가 온도를 재봤더니 몇 켈빈이요? 몇 켈빈이요? 몇 켈빈이요? 몇 켈빈이요? 내가 다 계산을 했단 말이야. 직접 다니면서. 얘는 내가 관측할 수가 없죠. 우주 지평선 너머는 내가 관측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온도를 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증명해내지? 이런 얘기인가 봐. 그러면 선택지 2번 볼게요. 1- 선택지 1-2에서 가에서 제시한 빅뱅 이론의 근거에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예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다를 읽고 요번에는 1-3을 해결하고 4번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를 읽고 1-3을 해결하고 4번을 해결합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4번까지. 언니, 요 뒤에 4번까지. 그렇지. 좋아, 4번. 오케이.
자, 됐나?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 12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보고 그와 반대 방향으로 12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본다고 하자. 예를 들어 줬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구라고 쳐보자. 지구에 있고요. 다음 여기서 120억 광년입니다. 여기에 노란 별이 있고요. 다시 이쪽으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120억 광년을 가면 붉은 별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죠? 자, 우리는 두 은하를 볼 수 있지만 봤어. 근데 두 은하에서는 서로를 볼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두 은하는 240억 광년입니다. 120, 120이니까 240이죠. 현재 우주의 추정 나이는 137억 년 정도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137억 년이면 여기가 120년이니까 여기가 137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의 지평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노란 별의 우주 지평선이겠죠? 왜냐면 지평선은 관측의 한계라고 그랬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120이니까 이 정도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이러냐? 요렇게가 바로 그래서 얘의 우주 지평선이겠죠? 우주 지평선이죠. 그러니까 이쪽 별에서는 여기까지만 볼 수 있고 이쪽을 볼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 지평선에게 관측의 한계니까. 자, 그러므로 두 은하는 서로에게 우주 지평선 밖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우주 지평선 밖에 존재한다는 건 바로 무슨 말이야? 관측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주 지평선 밖에 있다. 이 말은, 요 말은 관측의 한계가 있죠. 관측의 한계가 있어요. 이거죠. 그럼 실제로 관측이 안 되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가 지금 관측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관측이 안 되는 거잖아. 이쪽으로 말하면 어떻게 써? 이쪽이 관측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관측이 안 되네. 자, 상들의 론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요거는 견해라든가 주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상대론의 견해는, 상대론의 주장은, 이 말이죠. 어떤 정보도 광속보다, 그러면, 보다라고 했으니까 비교하는 거니까, 어떤 정보도 광속보다, 그래서 역으로 읽어야겠네. 빠르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그럼 정보란 했으니까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핵심 제재력 정보란 어떤 종류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정보라는 건 물리적 상호작용이래요. 예를 들어 뜨거운 열이 뜨거운 지점에서 차가운 지점으로 A에서 B로 이거였죠. 이거 했던 공식이죠. A에서 B로 하면 어떻게 써? A가 출발점이고 B가 도착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 그냥 이렇게 표시했죠? 그죠? 기억나죠? A에서 B로 이거잖아. 그러면 뜨거운 지점에서 차가운 지점으로 흐른다면, 뜨거운 지점에서 차가운 지점으로 흐른다면 이것은 일종의 정보가 교환된 거야. 정보가 교환됐다는 건 물리적 상호작용을 했다라는 얘기네. 그러므로 우주 지평선 밖에 있는 지점과는 우주 지평선 밖에 있는 지점 여기죠. 노란색에서 봤을 땐 우주 지평선 밖에 있게 여기죠. 여기와는 어떤 정보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됐죠? 왜냐면 서로 간에 어떻게 써? 관측의 한계니까 정보가 글로 갈 수 없다고요. 그러면 정보 교환이 없었던 격리된 구역들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면 물리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그죠? 똑같은 그 성질을 가질 텐데 서로 간에 공유가 없었으니까 똑같은 성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됐죠? 자, 다음 이것은 마치 비유하네요. 전혀 교류가 없는 두 나라에서 노란 우주 지평선과 빨간 우주 지평선에서 이거죠. 일면식도 없는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죠. 노란 별과 빨간 별이 이거죠. 한국에 보낸 편지 내용이 일치한대요. 지금 뭐가 일치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뭐야? 이게 우주 배경 복사죠. 얘가 뭐야? 우주 배경 복사죠. 그죠?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똑같이 2.7 켈빈의 온도가 느껴진다고 그랬죠. 우주 배경 복사겠죠.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등방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초기에 접촉이 있었다. 등방성을 가지려면 초기에 접촉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럼 1-3 볼게요. 나에서 언급된 문제집에 대해 예시를 들었죠? 비유는 여기 전혀 교류 없는 나라에서 있었죠? 맞는 말이네. 그러면 뭘 해결해야 할까? 4번을 해결하러 가야겠다. 자, 4번을 해결하러 갈게요. 자, 전혀 교류가 없어야 돼요. 전혀 교류가 없죠. 그러면 137억 광년 넘게 떨어진 두 구역, 아유 지웠다. 왜 두 구역이었냐면 지구가 있었고 아까 노란 별, 빨간 별 있었죠. 그죠? 노란 별의 우주 지평선은 여기였고 빨간 별의 우주 지평선은 여기였지. 그러면 137억 년 광년 넘게 떨어진 두 구역이니까 어디야?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그러니까 두 개지. 그죠? 맞는 말이네. 그 다음 지구에서 관측되지 않은 두 그 나라. 이건 말이 아예 틀린 말이죠. 지금 지구에서 이쪽으로 120, 이쪽으로 봤을 때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예 틀린 말입니다. 그냥 틀린 말이야. 우주의 진화 초기에 생성된 두 은하는 이것들은 교류가 있는 거죠. 얘들은 교류가 있었었다. 그죠? 그러니까 없는 걸 찾으려니까 아니고. 서로에게 우주 지평선 밖에 있는 두 구역 맞죠? 서로에게니까 노란색의 입장에선 이쪽이 우주 지평선 바깥에, 빨간색 입장에선 이쪽이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랍니다. 일면식도 없다라면 정보를 교환한 적이 없어야 되죠. 그죠? 있으면 안 되죠. 없어야 되고 있으면 안 되죠. 없어야 되고. 그냥 한국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에너지는 없다고 그랬지. 아예 이건 아예 틀린 말입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아예 이런 게 없어요. 우주 배경 복사.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어요. 그죠? 일정한 온도의 마이크로파 2.7 켈빈의 마이크로파가 감지됐다고 그랬죠. 그게 우주 배경 복사죠. 얘가 얘지. 같은 말이지 이거.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겠다. 자, 다음 네 번째 단락을 읽고 1-4를 확인해 주십니다. 출발! 자, 됐나? 자, 한번 볼게. 자, 앨런 구스는 사람 이름이니까 동그라미. 이러한 우주론의 난제를, 우주론의 어려운 문제죠. 난제니까 어려운 문제를 작은 입자를 다루는
입자 물리학과 연결시킴으로써 입자 물리학과 연결했대요. 뭐뭐으로써니까 바로 뭐겠어? 앞에가 수단이나 방법이죠. 그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입자 물리학과 연결시켰대요. 조그만 입자를 다루는 입자 물리학과 연결시켜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똑같다는 걸 증명해냈대요. 우리가 뭐냐면 내가 관측할 수 있는 한계 너머의 것을 증명해냈대요. 해결의 실마리가 있군요. 그는 빅뱅 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엄청나게 커지는 급팽창이 있었답니다. 아하,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커지는 게 급팽창이군요. 그죠? 그 다음에 때문에 라고 했으니까 A 때문에 B죠. 그러니까 앞에가 원인이죠. 원인. 급팽창이 원인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생겼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같게 됩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야. 그러면 급팽창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되냐? 그래? 입자 물리학에서는 아까 있죠. 뭐뭐에서는 이거가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앞에가 뭐였어? 바로 설명 대상이라고 했죠. 얘가 설명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을 설명해 볼게요. 입자 물리학이란 온도가 1028켈빈 이상 올라간다면 원자의 핵을 이루고 있는 힘인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통합된답니다. 온도가 1028켈빈 이상 올라가면 통합된대요. 구수는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35초경 우주의 온도가 1028K로 내려가면 이거 봐라. 그러면 1028켈빈 이상 올라가면이 이거죠. 얘에 대한 정보는 통합이죠. 그러면 반대로 1028 이하로 내려갈 때가 반대 정보죠. 그러면 쟤는 통합과 대조되는 짝을 찾아야겠죠. 얘는 뭐였냐면 분리된답니다.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분리되고요.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그러면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조그만 거에서 2.7켈빈 정도의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오잖아. 똑같은 거. 그죠? 요게 2.7켈빈이었는데 요게 나오진 않았지만 10의 마이너스 38초입니다. 요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에서 10의 마이너스 35초가 되면서 엄청난 큰 에너지를 낸 거야.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에 따라 우주는 기존의 빅뱅 이론에서 예상한 것보다 뭐뭐보다 했으니까 기존의 빅뱅 이론보다 우주는 우주는 훨씬 빠른 속도로 팽창. 기존 빅뱅 이론보다도요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답니다. 그는 마이너스 35, 10의 마이너스 35승초일 때 10의 마이너스 23cm 정도에 있던 우주는 0.00023개 였던 것이 10cm로 됐답니다. 그렇게 커졌다. 이 말은 아주 급속하게 커졌어요. 이 말인가 봐. 급속하게 커졌어요. 이는 우주 자체가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한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광속보다 빠른 겁니다. 빛보다 빠르게 팽창한 거야. 하지만 모든 정보는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다라는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냐하면 공간이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한 겁니다. 공간이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한다 해서 물체나 정보가 얘가 광속보다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답니다. 이건 뭔 개소리냐? 자, 이거야. 자, 여기에 노란 돼지코가 있다고 칠게. 돼지코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죠? 그런데 이제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정도 되면요 엄청난, 그죠? 1028켈빈 이하로 내려가면서 분리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얘가 공간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그죠? 얘가 이만해진 거야.
그러면 공간은 이만해졌는데 그 안에 있는 돼지코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공간이 겁나게 커진 거야. 그죠? 10의 마이너스 35초가 1028 켈빈 이하로 내려가면 공간 자체가 빛보다 더 크게 쾅 커진 겁니다. 됐니? 그럼 대신 요 돼지코 있죠? 요 안에 있는 입자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야. 어느 순간 작은 게 있으면 빅뱅이 일어나요. 빡! 급팽창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느 순간 이쪽으로 뿅! 여기도 있고요. 어느 순간 얘와 같은 성질을 가진 놈이 여기도가 있고요. 어느 순간 여기서 했던 게 여기도가 있고요. 어느 순간 여기도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질을 가진 놈들이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온도를 내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아까 세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지구라고 놓고 여기 120억 년 이렇게 놓고 이쪽이 어떻게 써? 120억 년 광년 이렇게 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 야, 지구의 나이는 137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 있던 공간이 10의 마이너스 35초일 때 빵 터진 거야. 그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이. 그래서 똑같은 성질을 내고 있었던 거야. 따라서 급팽창에 따라 뭐뭐에 따라는 때문에죠. 급팽창 때문에 같은 기원을 가지는 구원들. 요것들이 얘와 같은 기원을 가지는 것들이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들이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급팽창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면 급팽창하던 자식을 낳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내가 급팽창에 대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긴 거야. 여러분이 내 자식이야, 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와 유전자가 같죠? 기원이 비슷한 것이죠. 같은 기원을 가진 니네들이 각각 퍼져 있는 거야. 한 놈은 무슨 고등학교야, 한 놈은 무슨 고등학교야, 한 놈은 무슨 고등학교야. 그러면 A 고등학교에서 B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기원을 가진 놈들이 거기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A 학교에 가도 나 닮은 놈이 있고요, B 학교에 가도 나 닮은 놈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죠? 내가 거기에 가서 여기 가서 자식을 낳고 여기 가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죠? 그 얘기인가 봐. 같은 기원을 가지는 구역들이 우주 지평선 밖으로 밀려났고 한 번에 10의 마이너스 35층 때 빵! 하면서 다 밀려났어요. 그 구역들이 같은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는 균질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5초일 때 이쪽 저쪽으로 다 펼쳐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가 다 균질한 특징을 갖게 되는 거지. 이런 말입니다. 됐냐? 그러면 1-4 다에서와는 다른 정보 전달 속도 들춰볼게요. 정보 전달 속도라고요? 정보 전달 속도는 물리적 상호작용이죠. 정보는 물리적 상호작용이잖아. 물리적 상호작용은 빛보다 빠를 수가 없지. 그죠? 얘는 다른 정보 전달 속도가 아니라 공간이 10의 마이너스 35초일 때 급팽창이 됐다고요. 공간 자체가 아까 요만한 돼지코인데 이만한 돼지코로 바뀌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보 전달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간이 급팽창한 겁니다. 그러니까 1-4는 틀렸죠. 다음 읽고 나머지 문제 도전.
다 됐나? 다 됐어요. 자, 언니들 싸워. 자, 표준 빅뱅 이론으로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균질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A 위에 B지요. A 위에 B는 앞에가 목적이죠. 그 설명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요? 어떤 방법? 자, 광속의 100배의 속력으로 전달되어야 한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정보가 광속의 100배로 갈 수가 없지요. 그죠?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정보는 물리적 상호작용인데 빛보다 빠른 건 없잖아. 이건 불가능해요. 급팽창 이론에서는 그걸 설명했다고요. 표준 빅뱅 이론에서는 설명이 안 됐는데 그걸 급팽창 이론에서는 설명한 거야. 즉 세상에는 모든 것은 빛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다만 공간이 팽창한 거야. 급팽창한 거야. 됐죠? 급팽창 이론에서는 아까 그랬죠. 뭐뭐에서는 나오면 이렇게 설명 대상이죠. 급팽창 이론이 뭐라고 했냐면 급팽창의 시기를 상정함으로써 이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즉 공간이 돼지코가 아유씨 이거 너무 크다. 야, 자 요만한 건데 빛보다 빠르게 해서 이게 커지는 게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35승초일 때 어떻게 해서 공간이 급팽창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정보는 그대로. 그럼 해결이 된 거죠. 급팽창 이론에서는 또 에서는 이랬네. 우주의 시발점이, 첫 출발점이 표준 빅뱅 우주론에 상정한 것보다 했죠. 그럼 또 비교하는 거다. 급팽창 이론은 표준 빅뱅 우주론보다 훨씬 작은 구역입니다. 즉 양성자의 수십억 분의 1에 버금나는 작은 구역이래요. 오 이거 봐라. 자 그러니까 자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해볼게요. 기존에는 빵! 표준 빅뱅 이론이 한 이만하게 터졌다고 칠게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면 거시기는요 어디 있어요? 일반은 더 작은 거에서 출발했다고요. 그죠? 어디에서? 급팽창은 더 작은 데서 더 이렇게 터져버렸대요. 더 크게 됐대요. 이 얘기야. 우리의 우주가 될 그 구역이 엄청나게 작았지만 그곳에는 균질한 온도에 도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빵 터졌단 말이야. 돼지코가 두 개 있었는데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돼지코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난로에서 내가 여기다 난로를 딱 갖다 놓으면 초반에는 어떻게 써? 여기만 겁나게 뜨겁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 교실 자체가 똑같은 온도를 내잖아. 그죠? 우주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야. 한번 급팽창이 빵 돼서 이렇게 갔단 말이야. 겁나게 큰 공간이지만 겁나게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온도를 다 전파하고 남을 시간이 있었다고요. 몇백억 광년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백억 광년 동안 얘가 똑같은 온도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일단 이러한 균질 상태에 도달했을 때 작은 구역이 급속하게 팽창했고 나중에는 우주 지평선 너머까지 포함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렇게 급팽창 이론은 상대론과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우주 배경 복사가 등방성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했답니다. 좋아요. 자, 1번은 4번이었죠? 정보 전달 속도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정보 전달 속도가 아니죠? 빛보다 빠른 건 없다고 그랬죠? 다음 2번. 우주 배경 복사가 방향에 따라 다른 값을 가졌다면 일단 우주 배경 복사는 모두 다 방향이 같은 겁니다. 혹시나 달랐다면 표준 빅뱅 이론이라는 게 없었죠. 그런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뭐야 이거 몇 초냐 이거 10의 마이너스 3초의 방출된 빛이 현재 남아있다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나오진 않았지만 얘는 10의 마이너스 38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2.7 켈빈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10의 마이너스 35초는 어떻게 해서 더욱더 커다란 에너지를 낸다고 그랬죠. 1028K 밑으로 내려가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더 엄청난 에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없어.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돼서 10의 마이너스 38초인 여기가 우주 배경 복사. 거기서 더 큰 에너지를 나서 10의 마이너스 35초 여기야 여기. 그래서 그 다음에 급팽창이 일어난 상황을 가상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해서 여기가 1028K보다 높아야 떨어져야 엄청난 에너지 발견한다 그랬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 가원에서 정보 교환이 있었답니다. 가원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건 상대론으로도 충분하죠? 왜냐면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니까. B. 나원은 큰 거. 우주의 지평선 밖에도 우주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저 B 밖에 있는 때문에 답은 표시하지 않을게요. 급팽창 이론에서 A점은 여기입니다. 광선과 팽창 속도가 같아진다고요? 무슨 소리야? 급팽창 이론은 광속보다 팽창 속도가 더 크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3번이네. 저 뒤에 놈들이 보고 있어서 답은 표시 안 할게요. 이거는 C였죠? 자, 여기까지. 숙제 목요일까지 가져오는 거 잊지 말고 오늘 숙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가져와.